안녕하세요.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획 상담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복잡하게 여겨지는 수시 전형의 특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수시 전형 탐구 시간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전공 적합 전형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해봤는데 수시 전형을 준비한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2014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겨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그중에서도 인문계 논술 전형을 주제로 해서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오늘 수시 전형 탐구에서도 또 집중적인 전형 분석과 함께 또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명쾌한 분석으로 우리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으신 분이시죠.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귀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귀성입니다. 네,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논술로 대학 가는 법을 세세하게 알려주실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네, 오늘 수시 전형 탐구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궁금증 갖고 있는 모든 학생들 유익함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TBS TV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수시 전형 탐구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논술 전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경원 선생님께서 논술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마 우리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수시 전형 가운데 이제 논술 전형에 관심을 안 갖는 학생이 드물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논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논술 전형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대학 자체 내에서 논술 전형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 교수님들이 주로 출제를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선발 방식을 갖고 있는 전형입니다. 올해 2014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수시 모집 인원에 보면은 수시 유형 가운데 이 논술 전형이 38.1%를 차지해서 수시형 가운데 인원 모집 정원이 가장 많은 전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논술 전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는데 전형 방법은 논술 성적과 함께 수능 성적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걸고 있거나 또는 학생부 성적을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가늠하는 이런 전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성적이 또 50% 이상 반영되는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논술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면 다른 전형보다 이제 논술 전형에 적극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논술 전형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2014학년도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의 변화 그리고 특징은 어떤지 하귀성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몇 가지 좀 짚어드릴 수 있는데 일단 올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전년 대비해서 지난해 28개 대학인데 올해 이제 덕성여자대학교가 같이 추가되니까 29개 대학이 됐죠. 이걸 이제 분교를 또 별도로 보면 지난해 31개 대학에서 올해는 33개 대학이니까 상당히 많은 대학이 논술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수시 모집에서는 이제 예년하고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가 경영대학을 제외한 인문계에서 논술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른 대학에서는 이제 논술이 없다라는 게 특징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전반적으로 그 선발 인원이 앞에 정경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인원이 많이 좀 증가했고요. 또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좀 약간의 높은 수능의 조건을 걸어놓고 뽑아주는 건데 이 우선 선발의 비중이 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아마 올해 전년 대비 가장 그 논술 전형을 통해서 인원이 증가한 대학인데 작년에 382명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뭐 거의 692명 뽑으니까 300명 이상 증가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는 전년도 우선 선발의 비중이 60%였는데 올해 70%로 증가했고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후수자 전형이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좀 축소했죠. 왜냐하면 인문계 특기자 전형이 신설되면서 이윤을 좀 배정됐고 그래서 833명으로 좀 줄어들었으니까 아마 전년도 그 연세대 그 일반 우수자 전형의 평균 경쟁률이 26.58대1인데 올해는 인원이 또 축소됐으니까 더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요 대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여학생들은 덕성여대가 또 올해 논술 전형이 신설됐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윤신혁 선생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이
논술 전형에 지원하고자 할 때 좀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논술 전형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수시 전형에 지원을 하는데 내신이나 아니면 비교과 영역이 좀 약하다 그러면 나 논술 전형 지원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논술 시험이 사고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이러면 일단 지원 못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논술 전형에서 일단 수능 최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이 최저 기준에 부합되는지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단 두 번째는 이 각 대학마다 논술 문제 기본 원리는 똑같지만 출제되는 유형은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초 학력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신 반영 비율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너희는 오지 마라고 정해놓은 그런 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의 실질 반영 비율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내신도 확인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내가 과연 논술 전형에 맞는지 이 네 가지 기준을 좀 잘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인문계의 경우는 대학별 논술 유형이 어떻게 될지 전경훈 선생님께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인문계 논술의 경우에는 통상 이제 지문을 발췌할 때 인문 영역과 사회 영역에서 발췌하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대학마다는 또 영어 지문 혹은 이제 수리 영역의 문제를 함께 첨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서 대학별로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 사회 영역이 통합되어 있는 지문을 출제하는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건국대 인문계,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아주대, 그리고 한양대 인문계열을 볼 수 있고요. 또 인문 사회 영역의 영어 지문을 이제 복합해서 출제하는 대학으로는 경희대와 서울시립대, 숭실대, 이화여대 인문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인문 사회 영역의 수리 영역의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들이 있죠. 건국대 사회계열, 경희대 사회계열, 고려대학교, 국민대, 이화여대 인문2, 중앙대, 한양대 상경계열에서는 수리 영역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각 대학의 논술 유형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논술을 또 준비할 때 그 대학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성적대에 따라서 좀 논술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상황도 달라질 것 같은데 하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상위권이나 중위권, 하위권을 구분하는 걸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을 네.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한 일반 선발보다는 우선 선발을 많이 기대할 겁니다. 따라서 대학이 정해놓고 있는 올해 좀 많이 변화되거든요. 수능이 이제 A형, B형으로 가니까.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그 우선 선발 기준을 만족할 만한 고득점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 각 대학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기출문제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한 8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수리 논술을 포함해서 상위권 학생들은 본인이 좀 생각하는 대학들의 논술을, 기출문제를 좀 미리 점검해 보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중위권 학생들은 정말 전략적인 6개 조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논술로만 6개를 쓰게 된다면 본인이 우리 앞에 정경훈 선생님께서 뭐 인문사회에서 나오고 또는 영어나 수리에 도표통계 나온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좀 유리한 쪽이 어딘지에 컨셉을 좀 맞춰서 무조건 가고 싶은 대학으로만 6개를 조합하는 게 아니라 예. 뭐 6장 중에 3장 이상을 본인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관건입니다. 물론 예. 이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가운데 일부 대학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또 내신의 변별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또 경쟁률도 높고요. 네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하위권 학생들 가장 큰 숙제고, 그리고 이제 논술의 형태들이 중하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이제 뭐 8가지 형태까지는 갈 필요 없고 논지 찾기나 아니면 요약하기나 아니면 비교하기 형태 이런 한 3가지 형태에서 논술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아마 성적대별로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인문계 논술 전형을 통해서 대입을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요. 우리 수험생과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분석 내용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검찰 공무원이 꿈인 고4학생입니다. 예, 논술 전형으로 지금 좀 대입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네.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궁금한가요? 제가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은데, 논술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귀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검찰 공무원 희망하는 학생답게 아주 당찬 목소리인데요. 내신 성적부터 분석했습니다. 2학년 때까지의 교과별 평균 등급인데 국어는 4.1등급이고 수학이 3.4, 영어가 4.78등급이고 사회교과가 3.75입니다. 그래서 4개 주요 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는 4.01 정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3등급대로 3월 1학기 내신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인데 얼마 전에 치렀던 3월 13일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좋습니다. 국어 B형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2등급의 이제 끝에 걸리는 성적 100분이 88 나왔고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98, 99에 해당되는 1등급이니까 물론 이제 졸업생이 가담되지 않았지만 이 성적을 유지해 준다면 상당히 좀 발전적이라고 보고요. 사회탐구는 법과 정치, 사회문화 각각 98, 96, 100분이 1등급인데 평균을 보면 한 1.2등급 이렇게 모의고사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부터 보시면 특이사항으로 1학년 학급 봉사부장 또 2학년 때 학급 미합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 활용하는 건데 NI 동아리를 만들어서 본인이 창설을 했어요. 대표 활동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지망하는 학생답게 문해창작대 사무수상도 받았고 그리고 봉사활동은 한 40여 시간 활동한 데 있습니다. 자, 지망대학인데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일반 전형 그리고 2지망으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죠. 논술의사 전형을 희망했고 3지망으로는 시립대학교 논술 전형으로 행정학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현재 이제 보면은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우월한 학생이라서 이제 어떻게 분석해 본다면 수시에서 이제 논술 전형이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고요. 또 정시 전형에 이렇게 적절히 대비가 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종합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다방면에 너무 잘해도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신 성적 관리하기는 좀 힘든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영어 교과를 보면 딱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이나 비교과는 경쟁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중심 전형이나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서류를 또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에는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 정경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에서는 논술 일반 전형과 정시 모집에 주력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친구가 국어 성적이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국어 성적 향상을 해야 되는 게 필수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수시 논술 전형에서도 앞서 우리가 쭉 설명드렸는데 대학마다 다릅니다. 인문사에서 가져오지만 또 형태들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이제 수학 성적이 좋은 우리 친구 입장에서는 가급적 수리 논술이 출제되거나 아니면 수리적 성격을 물어주는 그런 대학에 일단 원서를 3장 이상을 쓰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희망하시는 대학이 3월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 또 전제 조건은 졸업생을 포함하지 않고만 봤을 때는 고려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대학에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3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건데 근거 없는 희망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실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졸업생 안 들어왔는데 나중에 망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목소리에서 보여주는 힘찬 어떤 그 기계처럼 호연지게 하셔서 조금 높은 대학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나 또 이제 좀 있으면 4월 모의고사 보는데 내일 보죠. 3, 4월 모의고사 결과 가지고 판단하실 건 아니고 수시 모집에서는 정시 모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생각하는 그런 바람직한 어떤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을 포함해서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어떤 대학을 좀 더 살펴보라고 권하실까요? 일단 그 시립대학교를 질문해 주셨는데 시립대학교에서는 이제 수리적 성격을 묻는 논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려대 중앙대 놓고 이번에 경희대 사회계열을 좀 추천해보고 싶어요. 화면을 통해서 6월 목표 끝나고까지 어떻게 좀 전개를 하면 좋을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60%에서 70%로 우선 선발의 비율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최저학력 기준도 예년하고는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가 국어, 수학, 영어 등급합이 4기 때문에 우선 선발이 그러면 결국 이제 국어가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2등급이 나오면 수학이나 영어를 1등급, 1등급 맞으면 합사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우선 선발에서 충분히 논술이 먼저 익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일반 선발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학생부가 3등급대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학생부가 많이 예, 비중이 50% 많네요. 들어가니까 네. 여기서는 일반 선발 기대보다는 우선 선발을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소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이 중앙대학교인데 사실 소신이라는 것은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면 적정 대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중앙대학교도 우선 선발 60% 선발하는데요. 공공인지학부 같은 경우는 최장력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합이 3이거나 그러니까 111이에요. 아니면 100분위가 291입니다.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만약 국어가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세계 영역 합의 3을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국어 100분위가 좀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두 개 영역에서 월등히 성적을 끌어올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100분위나 등급합을 본다라는 건 특히 100분위를 같이 본다라는 건 A, B형으로 가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자기가 예상치 않았던 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를 미리 이제 네. 대학이 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 선발 내려가시면 학생부가 40%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불리해진다라는 거 참고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적정대학 경희대학교 추천해드렸는데 논술우수자입니다. 여기도 이제 로스쿨이 돼 있는 학교니까요. 우리 이제 검찰 공무원 생각하셨는데, 자, 여기는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우선 선발의 비중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적죠. 30% 선발합니다. 그리고 최장력 기준이 두 개 영역 등급합이 3이니까 아마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논술에서 누가 더 경쟁력 있는 논술을 써주냐에 따라서 좀 당락이 결정될 수 있겠죠. 일반 선발로 내려가게 되면 뭐 경쟁률도 높아지지만 두 개 영역 등급합이 5라는 좀 낮은, 비교적 낮은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논술도 논술이지만 학생부 영향력이 좀 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결국 세 개 대학 모두 다 우선 선발의 조건합 수능을 만족시키는 거 이게 1순위라는 우리 학생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바로 이어서 추천 대학의 논술 유형도 예. 좀 분석을 해드리면 고려대학교는 논술 유형이 인문사회에다가 이제 수리논술이 나오는 대표적인 대학이죠. 네. 그리고 100분 동안 세문학을 지난해 2013학년도 기준을 치렀는데 여기는 일단 언어논술이 75점이고 수리논술이 25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언어논술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3개로 구성해서 뭐 이를 바탕으로 2와 3을 비교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서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수리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리논술이 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아마 여기서 뭐 거의 백지 내고 오는 학생들은 뭐 당락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기대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확률 문제를 통해서 확률, 이게 이제 수리적 논리 사고력을 좀 평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우리 친구가 좀 컨셉에 맞춰서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좀 다양하게 접해보면 좋겠죠. 자, 다음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역시 인문사회 플러스 수리논술인데 120분 동안 세문학 치입니다. 언어논술 2문제고 수리논술 1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시문에서 이때 뭐 논지 차이 이제 논지 쓰기를 통한 다자 비교를 하는 건데 네. 아마 중앙대에서는 비교 기준을 반드시 찾아야 본인이 쓸 수 있는 좋은 논술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비판의 경우에서는 수학이나 그리고 확률에 대한 간단한 수리적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요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뭐 고려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진 않지만 네.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희대학교인데요. 경희대학교는 인문사회다 영어, 그 다음에 이제 도표 통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도표 통계가 수리적 사고를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리논술로 구분을 해도 되는데 일단 120분 동안 세문학 풉니다. 제시문 읽고 논제 3개 답하기 형식으로 그다음에 영어 제시문 출제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를 해석하는데 방정식을 이용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수리적 계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녀온 친구들에 의하면 고대나 중앙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워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건 기본으로 이제 맞추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좀 이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일단 재심을 근거로 해서 특정 비판, 여기 이제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면 상당히 유익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하기정 선생님께서 지금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우선 선발을 충족시키기에 아주 뭐 부족함이 없는 친구 같은데 정작 이제 논술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이 앞으로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선생님?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순위, 전형 요소별 우선순위에서는 당연히 수능 준비하셔서 우선 선발 들어가는 게 맞겠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4월 11일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끝나신 다음에는 바로 아마 중간고사가 돌입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3월 말에서 5월 초에 이제 끝나거나 시작되는데, 아마 우리 친구는 3학년 1학기 때 내신 관리를 좀 열심히 하셔야,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많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밀릴 수 있는 과목보다는 자기가 잘해서 조금 더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가운데 일단 평균 등급이 3등급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을 뭐 일일이 소수점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등급 간 구분 점수를 반영하니까 지금 4.01이거든요. 그러면 4.9랑 같은 등급 맞죠? 그래서 예. 뭐 3.8, 3.7이도 좋습니다. 일단 3등급대로 진입하는 것에 우리 친구가 분투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3등급대로 들어가는 것은 한 3주 정도 시간, 시험 기간 포함해서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고대 사범대 합격했던 학생인데, 뭐 지역에 사는 친구지만 내신이 3등급대였거든요. 네. 그래도 우선 선발의 수능 조건이 되니까 논술에서 이제 수리논술 변별을 갖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친구가 질문할 때 선생님 저 내신이 안 좋은데 네네.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일단 예.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어떤 수시를 준비할 때는 본인의 단점을 확대하지 말고 장점을 확대하는 자세가 저는 그렇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기 목표인데 고려대나 중앙대 이렇게 놓고 보는데 일단 일반 전형의 대학별로 유형별로 앞서서 말씀 짚어드린 것처럼 논술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뭐 논술을 일주일 7일 동안 7일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주일에 학습 정도 하실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6월 모평 이후에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이후에 결국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거거든요. 9월 4일부터니까. 그래서 6월하고 9월의 점수 득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6월, 9월 점수가 전부 다 안정적으로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상향해서 쓸 대학은 뭐 고려대하고 연세대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다. 뭐 수리논술의 유무를 떠나서 한번 6장 중에 한 장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소신대학으로는 뭐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이니까 서강대나 성균관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중앙대학교 중에서 택 2를 한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우리 친구한테 분석 원고를 안 줬는데, 만약에 여학생이니까 이화여자 대학교도 생각한다면 올해 이화여대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논술 날짜가 수능 이후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능 전 부담이 줄어드니까 네. 이것도 소신대학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또는 적정대학으로는 수능 이후에 역시 논술 보는 시립대학교나 아니면 아까 추천드렸던 경희대학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대학을 생각할 때 먼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인 목표는 수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쿨하게 우리 수능 목표 점수를 제시해 드리면, 이제 물론 수능 목표 점수는 전 영역 전 과목 만점이에요. 만점인데 네. 최소 점수를 정해드리면 국어는 94점대,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한 문제, 4점짜리 한 문제 틀은 96점, 영어는 잘하시니까 100점 맞고, 탐구는 50점 만점인데, 뭐 3점짜리 하나 정도 틀려주는 이런 어떤 최소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공부하시게 된다면, 아마 논술 전형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또, 만약에 논술 전형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정시에서 그렇죠. 어차피 로스쿨이니까 학과를 좀 변경하더라도 합격을 도모할 만한, 고려대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좀 자신감 가지고 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의 장점을 좀 극대화시켜 보아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자세하게 그 단계별 학습 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네. 저 중앙대 공공인재학부랑 다른 대학교 행정학부가 네, 그 검찰 공무원 시험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래 중앙대학교가 고시, 그래서 도서관 운영이 다른 대학보다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네. 그런 네, 쪽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원하는 거는 뭐 일반 행정직 고시가 아니라 검찰 공무원을 원하는 네. 거니까 굳이 뭐 공공인재학부가 아까 아마 그게 좀 부담됐을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이 우선 그렇죠. 선발이 네. 세계 등급 합이 3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꼭 공공인재 외에 뭐 장학금 메리트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면 뭐 행정학과로 가셔도 되고 다른 과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비전은 일단 뭐 고시 검찰고시 합격하시는 거니까 네네. 편하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됐죠? 네. 네, 이제 또 내일 모의고사 치르고 이제 또 바로 중간고사에 돌입을 할 텐데 앞서 4.01이에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우리 3점대 진입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등급대인 내신 성적을 3학년 1학기에는 3등급대로 진입시키는 게 1차 목표가 될 것이고요. 지망대학의 논술 유형을 준비하되 수학이 강점이기 때문에 수리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 선발 조건에 들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점수입니다. 수능에서 국어 94점, 수학 96점, 영어 100점, 사탐 47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요. 추천 전형으로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중앙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 경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TBS TV,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외교 관련 직업이 희망인 고3 학생입니다. 네, 외교 관련 직업, 국제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가 봐요? 네. 네, 좋아요. 진학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요즘에 가장 궁금할까요? 저는 아무래도 내신이 좀 부족하고 이제 수능이나 수시 전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논술 전형 쪽이 더 궁금해요. 네,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논술 전형 시작한 지는 좀 오래됐는지 어떤지 궁금해요. 예,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아, 논술 전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 성적 먼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학생이 웃는 그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예쁜 학생일 거라고 네. 기대가 좀 되는데 성적도 앞으로 더 예뻐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내신 성적 보면요. 국어 3.8, 수학 5, 영어 4.3, 사회 4.3. 그래서 평균 국영수사가 4.3등급 정도 되는데 뭐 앞서 상담을 받았던 학생과 좀 비슷하게 그런데요. 좀 이렇게 좀 학교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잔뜩 있는 학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수학이 좀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좀 앞으로 좀 많이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모의 수능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국어, 수학, 영어 특히 국어는 98.85, 100분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1등급이고요. 영어도 1등급인데 역시나 수학에서 한 3등급 정도의 성적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딱 봐도 수학 성적이 이 학생한테는 조금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네.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탐을 보면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이 윤리와 사상 쪽 상당히 좀 철학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 윤리를 선택하면 논술에 도움이 될 줄을 알고 아하. 자, 이렇게 철학적인 문제가 논술에 잘 나올 줄 알고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가 중요한 줄 알고 또 이렇게 윤리를 준비한 친구인데 아직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국영수사 평균이 한 2등급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그 모의고사 성적은 아주 그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아주 우리 기대를 조금 부응할 만한 그런 성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자, 이제 비교과 활동 네.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은 보면 이 친구 2학년 때 토론 동아리를 서기 활동을 했는데 이거 논술 준비하려고 일부러 다른 친구들만 듣고 적지 않았나.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독서 계획 수립하고 독서 노트 쓰기 대회 등 독후 활동을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학교가 23권의 책 이야기, 31권의 책 이야기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책 속에 길이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지망 대학을 보니까요. 일단 1지망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통번역학과, 3지망은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도 이제 앞서 상담했던 네. 학생과 아주 유사하게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나오는 이런 학생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역시 종합적인 평가와 우리 학생에 맞는 전략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그 목소리 예쁜 우리 친구의 그 성적을 분석을 해보면 네.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매우 유리하니까 일단은 안정적인 모의고사 점수, 즉 수능 성적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그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서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게 이 학생의 가장 좋은 그리고 바람직한 그런
선택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도요, 대학마다 이렇게 문항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수리 영역에 특히 강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뭐 계산 잘하고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면 잘 받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친구들이 이렇게 뭐 영화 보고 이러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같이 번역해주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유리하다, 영어 성적이 잘 나온다. 이러면 영어 제시문을 손대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는 그런 대학을 지원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성적 패턴으로 봤을 때는 논술 전형을 선택을 잘한 것 같고, 그 논술 전형 중에서도 논술 유형 중에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대학을 한번 선택을 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은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 합격 가능성이 어떨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러면 일단 우리 그 친구의 합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희망하는 대학의 한번 이 희망 대학 분석을 한번 화면을 네.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희망 대학은 일단은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을 보시면 일단 학생부를 반영한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우선 선발에 충족하는 성적을 갖는 게 우리 친구의 가장 연대를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다음번에 이화여대를 같이 보시면요. 자, 이화여대는 보시면 우선 선발, 일반 선발에서 40%, 60%인데 학생부가 30에 논술 70%죠.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지금 우리 학생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올해 입시에서 이 최저 기준이 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 등급하고 백분위를 같이 동시에 네. 적용한 대학이 생겼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 개 영역에서 학생이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영역에서 뛰어나다면 네. 우리 이 학생이 기초 학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겠다. 뭐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이화여대는요. 논술 답안을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외대를 보시면 우리 친구가 주로 이제 외교나 이런 쪽으로 그 희망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대학보다 외대에 훨씬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외대는 보면 학생부가 우선 선발일 경우에는 30이고요. 일반 선발일 경우는 50이 되니까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물론 3학년 때 어마어마하게 우리 학생이 극복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외대도 우선 선발에 해당이 되면 합격 가능성이 거의 보장된다. 네. 이렇게 감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좀 짚어봤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논술 출제 경향도 좀 함께 네. 살펴봐 주시죠. 네, 그 출제 경향을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화면을 좀 보면서 정리 이것도 역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그 연세대학교 출제는요. 연세대학교는 그 논술 문제 출제 유형을 다면사고형 논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가 나오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그림이 주어졌는데 이 다이아몬드 원석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가공된 걸 보고 어떤 게 아름다운가. 이러면 이제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응? 뭐 이러고 마는데 네네. 이제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왜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쪽 미적 기준을 제시문에서도 찾지만 본인이 수업에서 다루었던 사회, 문화, 과학, 심지어는 수학 이런 데서까지 이해해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연세대학교 문제는 딱 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 한 중학교 3학년이 봐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쉬웠거든요. 특히 그리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돼서 네네. 쉬워 보이지만 정작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종합적으로 푸는 학생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연대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어서 이제 이화여대. 자, 이화여대 진짜 참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네. 이화여대 가면 이렇게 힘이 솟는 이런 학교인데 네. 이화여대는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논술 문제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유는 사고 능력을 니들이 마음껏 발휘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논제 하나 떨랑 주고 제시문 이렇게 주고 풀라고 하는데 보통 상위권 학교들은 학생들의 사고의 능력을 단계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겠다. 야, 너 문제 푸는데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지 문제 풀지 않겠어? 제시문도 이해하지 못하는 애가 어떻게 문제 풀겠어?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야, 개념 없는 애가 너 학교도 개념 없이 다녔는데 논술도 개념 없이 풀면 안 되지. 그래서 개념을 잘 아는지 물어보고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올바른 거야? 물어보고 주어진 자료를
잘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물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화여대는 이렇게 전체적인 단계별로 문제 푸는 과정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논제가 나와 있는데요. 잘 보시면 1번 문제는 요약하고 그 다음에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결과를 왜 그러한지에 대한 원인으로 구체적인 인과로 보여줘야 되는 게 1번 문제. 2번 문제는 개념에 대해서 유사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우리 논술이 어떤 주장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무엇을 선택할지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3번 보시면 코끼리에 대한 생각과 관련하여 제시한 마바의 타자를 대하는 태도를 역시 비교하십시오. 즉 일단 연세대학교에서 이화여대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네. 기본적으로 사고 능력, 사고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사고의 단계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도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평소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 가운데 연세대와 이화여대의 인문계, 논술 유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하고 있는 대학 가운데 하나가 한국외대입니다. 이 한국외대 이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는 한국외대 입학처 팀장님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외대 입학처 팀장이신 우리 김춘희 선생님과 전화 연결해봤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이 한국외대에서는 어떤 특징을 중심으로 논술 전형을 좀 준비하고 있으신지요? 예,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제 일반 전형은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올해도 지난해와 똑같이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구분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은 논술하고 학생부 성적의 반영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의 수능 최저학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 방향은 다양한 교과에 통합 논술 경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에서 대동소이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이러한 큰 추세의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통합교과형 즉 통합교과형 논술에 영어 제시문이 가미된 것이 저희 외대의 논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이제 올해도 아마 우리 한국외국어대 논술 전형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좀 준비할 때 외대 논술 그러면 어떤 유형인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유형은 저희가 이제 지난해하고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제일 잘할 수 있겠고요. 영어 제시문이 이제 2개 나오게 되고요. 자료가 한 3-4개 정도 주어져서, 세 문제 정도가 제시가 됩니다. 제한 시간 내에 많은 자료나, 제시문을 접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올해 이제 제시문의 자료 수라든가 좀 간소화하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문제를 보게 되면, 영어 제시문은 이제 지난해와 똑같이 저희가 올해 나갈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저희가 문제가 3문제가 되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영어 제시문에서 나오는 이제 차이점이라든가 그것을 찾는 문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그걸 활용해서 쓰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하고 그런 유형으로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논술에 지원할 때 우리 수험생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될까요? 주의할 점은 우선 앞에서도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최저학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지난해도 저희가 시험을 결과를 보게 되면 최저학력을 못 맞춘 학생들이 한 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학력 조건을 맞출 수 있어야 되겠고 학생부하고 저희가 이제 논술을 가지고 반영하게 되는데 학생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원하는 학생들의 서울 캠퍼스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향이 보면
3등급, 4등급 그 이상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지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은 별 차이가 없겠고 논술의 비중이 많이 크고요. 그리고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선발 조건이 퇴장력이 좀 많이 높고요.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중에서 2개가 각각 2등급 이내면 조건을 충족하지만 우선 선발 조건 같은 경우는 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3개 교과가 등급합이 4이거나 285 국어, 영어, 수학의 100분위 합이 285 정도 되지만 최장년 조건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하려는 우리 학생들에게 팀장님께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도 실시했지만 모의 논술 고사를 저희가 6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실시할 논술에 대해서 잘 알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의 논술을 한번 시험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모의 논술을 6월에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참여하시게 되면 논술 시험을 모의 논술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실제 상황에서 2시간 동안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끝나게 되면 저희가 출제자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날에 이제 그 채점을 어떻게 한다는 건 채점 방향이라든가 어떤 학생이 글을 잘 쓰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설명해 줄 계획입니다. 네.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서 참여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짜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가요, 선생님? 예, 날짜는 확정이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지를 할 거고요. 아마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6월 둘째 주나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 이 한국외대의 논술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입시철 다가오면서 무척 바쁘실 텐데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외대 입학처 김춘희 팀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한국외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소중한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준비를 하는 시점이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전경호 선생님께서 네. 이 논술 준비에 적절한 시기가 따로 네. 있을지 좀 네. 살펴봐 주시죠. 예. 아마 이제 우리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을 텐데요. 논술에 대한 준비는 사실 일찍부터 시작할수록 좋죠. 일찍부터 시작할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이 지금 얘기한 시점이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다양한 독서 활동이라든지 뭐 독서 감상문을 또 작성했던 경험 뭐 이런 경험들을 보면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충분히 쌓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대학별로 출제 유형을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이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지금 해왔던 것대로 꾸준히 연습하면서 논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논술 전형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상담을 통해서 많이 풀렸습니까? 네, 정말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내일 또 모의고사 보죠? 네. 잘 치르고요. 또 좋은 성적 거둬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학생부 경쟁력이 낮은 만큼 먼저 3학년 1학기 내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논술 전형이 적합한 학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망하는 대학의 논술 유형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영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영어 제시문을 출제하는 대학이 유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선발에 들 수 있도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목표 점수로는 수능에서 국어 98점 이상, 영어는 만점, 수학과 탐구는 1등급 이상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능 공부에도 만전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으로 본인의 희망 대학이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한국외대 일반 전형,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일반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또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마련을 해봤는데요. 이 2명의 학생이 좀 극명하게 달랐던 것이 한 학생은 수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수리 논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윤신혁 선생님께서 인문계 학생들이 네. 이 수리 논술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좀 간략하게나마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인문계 학생들한테 이 수리 논술 성향을 갖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현대사의 많은 문제들이 통계 결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나 그래프들을 학생들이 문제에서 보게 되는데 이 표나 그래프가 무엇을 위한 건지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시면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표는요, 어떤 두 대상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거니까 이 왜 비교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분석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래프는 왜 이렇게 그리겠어요?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해서 예측하고 원인을 판단하기 위한 거니까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분석을 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시 전형 탐구 시간 인문계 논술 전형을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귀성 선생님 그리고 윤신혁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목요일 이 시간은 더 높이, 더 멀리 이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상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